안녕하세요. K입니다. K독서대학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2023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어쩌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제 건강도 돌보고 무엇보다 중학생인 제 자녀의 학업도 돌보고 이사도 하고 살림도 집중하고 남편의 새일도 돕고 그러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한 독서도 하는 등 저와 가족을 위한 재정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좀 더 다시 채울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동안 제 자신을 다시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긴 공백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K독서대학 자칭 시즌4. 이제 작은 발걸음을 다시 출발합니다. 참고로 채널의 초창기인 시즌1은 2년 정도 다양한 주제의 넓은 독서를 했고 지금의 약 16만의 많은 구독자에 이르기까지 시즌2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유튜브 정책상으로 인해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바람에 짧은 공백기가 있었고 다시 재개하고 1년 후에는 갑작스런 친정엄마와의 이별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다소 긴 공백기를 가지면서 2번의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 그동안 제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던 엄마로서의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을 늦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임신하고 출산한 다음에 딱 한 달 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워킹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녀의 학업에 대해 그동안 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건강하게 많이 놀게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도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게 또 깊게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제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학업적으로도 집중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 한켠에서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고요.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제 자녀의 학업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들은 내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집중을 하니까 제 아들도 학업의 즐거움을 점점 깨닫게 되었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 그 습관을 만드는데 같이 집중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의 공부 습관, 학교에서의 왕성한 체육활동, 또 성적도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직 상승을 했더라고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또 공부의 의미도 잘 깨달으면서 공부 습관을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제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긴 공백기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시즌4에서 하나씩 같이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K독서대학 시즌4. 이 시즌4의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현재 제게 가장 중요한 건강, 교육, 성장인데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즐겁고 더욱 성장하는 50대 이후의 인생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3가지 주제를 K독서대학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함께 성장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K독서대학 시즌4의 작은 첫 시작으로 제가 가져온 책은 김원곤 저자의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입니다. 저자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고 국내 심혈관 분야 권위자인 의사로서의 삶 외에도 50세부터 3가지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몸 공부, 마음 공부, 외국어 공부입니다. 바로 신체적인 삶, 정신적인 삶, 성장하는 삶에 대한 공부이지요. 그런데 그 3가지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공부로만 끝내는 게 아닌 몸 공부를 하며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멋진 근육의 몸을 만들어 59세가 되던 해에는 바디 프로필 사진집을 출간해 몸짱 의사가 되기도 하고 외국어 공부는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차례로 공부해서 4개 외국어 능력시험 고급 과정에 모두 합격하고 은퇴 후에는 그간 열심히 배워온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페루, 프랑스, 일본, 대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그 국가들에 가서 4년간의 셀프 어학연수 프로젝트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각각의 공부에 대한 책들도 출간한 저자로서의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나이 50에 시작한 소박한 의지들을 꾸준히 이어온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삶이 계속되는 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 원동력을 묻는다면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중년,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 공부는 사전적 의미로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공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이다. 논어에서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낸다며 공부의 가치를 극찬했고, 르네상스 시대의 슈퍼스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배움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공부의 즐거움을 얘기했다. 중년, 100세 인생 준비하는 공부 3가지. 그렇다면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중년의 공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도전을 하면 좋을까? 50대 전후로 체력, 체형, 건강의 변화, 자녀의 학업, 사교육, 교육비 부담, 조기 은퇴, 노후 준비, 거기에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염려 등 건강적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등의 이중고, 삼중고의 중년의 위기를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극복하고 또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일단 누구에게나 한 번만 주어지는 인생에서 인생의 중반과 후반을 시시하게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배움으로 그 세월을 낚는 묘미를 맛보라.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걸어갈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 중년의 공부 3종 세트. 몸 공부, 마음 공부, 어학 공부. 참고로 저는 이 공부 3종 세트를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몸 공부, 마음 공부, 즉 성장 공부, 그리고 도전 공부, 즉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로망이나 현재 자신의 분야에 꼭 필요한 새롭게 도전하는 공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1. 몸 공부, 100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어가 있다. 2022년까지 51회를 치른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제1회 대회 표어이자 지금은 고정 표어로 사용하고 있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50대의 공부 도전에서 간결하면서도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고 기억하기에도 좋은 표현이다. 어느 나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100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건강한 몸이다.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신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식사와 운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몸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면 운동을 시작했어도 운동의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년의 나이에 애써 시간과 용기를 내 운동을 하는데 정작 바라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 단순히 멋진 몸매나 장수 수명을 위한 운동이 아닌 건강 수명을 위한 건강 운동을 평생의 반려로 삼고 제대로 해나가려면 반드시 적절한 공부가 필요하다. 유산소 운동, 심신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찾아 평소에 다양하게 즐기기.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다. 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가? 1. 심폐기능 향상. 다양한 종류의 모든 유산소 운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심폐기능의 향상이다. 심혈관과 폐 기능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한 장수로 가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50대 이상에서는 이것만큼 확실한 운동 동기도 없다. 2. 체중 조절 효과. 건강하고 효율적인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혈당 조절 효과. 여러 관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4. 콜레스테롤 조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우리 혈관 속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5. 면역 기능 향상. 국내외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혈액 검사로 면역 기능을 비교한 실험들을 보면 전자에서 거의 대부분 유의미한 기능 향상 효과를 보이고 있다. 6. 뇌활동 활성화 효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일반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뇌 활동까지 자극해준다.
궁극적으로는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7. 활력 상승 효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 및 삶에 대한 즐거운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밤에는 숙면에 빠지게 한다. 근력운동, 청춘을 되돌려주는 명약. 중년, 근력운동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반드시 시작하기.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30세가 넘으면 이후 10년 단위로 근육의 3에서 5%가 자연적으로 손실된다. 이것은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더욱 가속이 붙으며 결국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에 비해 30% 이상의 근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중년의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고 단단한 치아가 자식보다 든든하다는 말이 있다. 1. 당당한 모습으로 회춘하는 명약. 근육 운동을 하면 자세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걷는 모습에서도 활력이 느껴지는 50대의 명약이 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 단련된 가벼운 몸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이야말로 50대를 회춘시키는 결정적인 무기다. 2. 생생한 활력의 원동력. 50대에 들어서면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기부터 근력 운동으로 강인한 체력과 힘을 꾸준히 다듬어 간다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은 모든 활력의 원동력이 된다. 성별도 관계없다. 근육미 넘치는 여성의 생기는 주위를 언제나 환하게 만든다. 3. 각종 부상의 방지. 나이가 들면 눈길에서 살짝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근력으로 미리 만들어둔 단단한 근력이 있으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탄조끼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4. 다이어트 효과. 건강과 다이어트 성공의 3대 축은 식이요법,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며 기초대사율이 증가해 칼로리 소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기초대사율을 증가시키면 일상에서도 칼로리 소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근력 운동이 몸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하면 신체적, 정신적 무력감과 위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마음 공부 또는 성장 공부. 인생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 인생은 짧지만 명예롭고 건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하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맛없게 씌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수많은 술 가운데 어떤 종류의 술이 보다 고급 술이냐를 따지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물론 술을 만드는 재료나 방법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정답은 바로 술의 숙성 과정에 있다. 술이 숙성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간 어떤 방법으로 숙성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고급 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비록 오랜 세월의 풍상 속에 육신은 약해지고 쪼그라들었지만 그 속에 스며있는 세월의 깊이야말로 격조 있는 고급 술의 가치이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멋일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음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진정한 젊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숙성의 미학이 주는 참 의미를 되새겨보자. 운칠기삼은 세상의 모든 일이 반드시 정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운명의 힘이 더 강할 때가 많다는 말이다. 운칠기삼이든 기칠운삼이든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논쟁도 많다. 세상에서 장수한 사람들의 비결이 소개되곤 하지만 정말 건강한 장수에는 비결이 있을까?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 비결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을까? 술, 담배를 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에 비해 반드시 단명할까? 거의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과는 담을 쌓은 사람에 비해 장수할까? 따지고 보면 세상사뿐 아니라 장수와 건강에서도 기본 흐름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의 신이다. 이 운명의 신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외투를 입고 등장한 것이 바로 유전이다.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도 큰 병 없이 장수하는 사람의 존재가
바로 이 유전의 힘이며 그 실체다. 이렇듯 운명이든 유전이든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실체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30%라는 정의 또는 노력의 영역 또한 선사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운칠기삼에서 운은 무려 70%나 되는 영역이다. 이는 산술적 의미를 떠나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운명, 즉 타고난 유전의 측면에서 어떤 사람 A는 70점 만점에 가까운 65점의 높은 점수를 타고났고 어떤 사람 B는 55점 안팎으로밖에 타고나지 못했어도 노력의 영역에서 A는 30점 만점에 5점밖에 얻지 못한 반면 B는 25점을 획득했다면 결과적으로는 A는 70점, B는 80점으로 B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게다가 유전이 차지하는 70점 가운데 일정 부분도 노력 점수와 연계되기 때문에 설령 높은 선천적 점수를 타고났다 해도 적절한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감점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70점에도 후천적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기본 점수가 있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는 조건부 점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습적인 능력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이처럼 한 사람의 건강과 장수나 능력과 성취를 결정짓는 데는 타고난 힘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후천적 노력도 중요하며 많은 경우 그러한 노력이 타고난 운명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불운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으니 불운을 방지하는 후천적인 노력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아직 세월에 따른 노화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세월 탓만 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과 도전정신, 그리고 의미 있는 점진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3. 어학공부, 즉 도전공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 지적인 영역으로 중년에 시작해 훗날 오래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취미 활동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중년에 시작해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적 공부는 단연 어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어학 공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2부로 준비할게요. 공부 3종 세트. 궁극적으로 얻은 인생의 힘 5가지. 1.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찌지 않게 하는 힘. 공부는 100세 인생의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중년에도 새로 시작하는 신체적 지적 도전과 정신적인 성찰이야말로 이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가장 든든한 연금이 될 것이다. 2. 자신이 쌓은 것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힘.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각자의 인생에서 노력을 기울여 쌓은 이전의 돌들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나게 해준다. 3. 새로운 하루하루로 만드는 힘. 인생 중후반전을 따분하고 무기력하고 걱정과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4. 젊은 시절에 못다한 가슴 뜨거운 꿈에 도전하는 힘. 학창시절에 하지 못했던 나만의 어학연수 등을 계획하고 시도해보며 해외여행의 즐거움도 단순한 패키지가 아닌 나만의 충만한 즐거움으로 만들어가고 공부하며 느끼는 인문학적 희열도 선물받고 일상의 즐거운 지적 루틴을 장착하여 삶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갈 수 있다. 5. 세상의 영웅이 아닌 나 자신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힘. 마지막으로 세상의 영웅이 아닌 나 자신 스스로의 영웅이 되게 해준다. 스스로의 영웅은 가식도 허구도 없다. 그 어떤 남의 눈치나 의식 없이 순수하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중년의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그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자신의 인생에서 인생 중후반전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챔피언이 되게 한다.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다. 학창시절은 물론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은퇴한 뒤에도 공부는 늘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자기계발과 취미생활도 모두 어느 정도의 공부 과정을 수반한다.
공부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시들고 낡아가는 게 아니라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빛을 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100세가 넘은 노철학자로 유명한 김형식 교수는 그에 져서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였다고 회상했다. 물론 청춘과 같이 화려하게 빛나는 시기는 아니겠지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깊이를 더해 완숙하게 꽃을 피운 시기가 그때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50대 전후는 바로 그 황금기를 준비하는 정점에 있는 시기다. 결론적으로 중년,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를 만드는 시기. 와, 저희 친정엄마도 82세의 일대기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멋지고 명예롭게 완성하셨는데 저희 엄마도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아, 70대. 그땐 너무 젊었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 인생의 후반기에 가면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시기가 정말 얼마나 젊었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를 준비하는 멋진 중년의 시기를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무엇을 도전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시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와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독서대학 시즌4의 가족 건강, 자녀 교육, 가족 성장의 공부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